피해를 폭로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함께 나와야 할 것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가부가 지금 그냥 팔짱 끼고 가만히 이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것에 대한 비난이 그래서 더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예를 들면은 그 피해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2차 피해도 우리는 감수하면서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예.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정부에서는 27일 정도의 대책을 마련하는 안을 내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 요점은 그거죠. 피해자가 우리나라 미투 운동 같은 경우는 그 헐리우드의 미투 운동과 약간 성격이 다르게 헐리우드 미투 운동 같은 경우는 유명한 배우들이 직접 공개 석상에 나와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예. 또 실제 가해자가 누군지 밝히면서 이 운동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미투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익명 속에 숨어서 SNS 등을 통해서 먼저 이걸 밝히고 상대방이 이걸 부인하거나 그렇게 되면 이제 가해자를 특정하거나 본인이 나서는 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바로 2차 피해, 즉 예를 들면은 뭐 당신이 누구냐, 그러니까 이 본질적인 것보다는 피해자 중심적으로 이 사건이 돌아가는 그런 것들 하고 또 하나는 그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회적인 압력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런 이체 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이분들이 아무리 그 사회적으로 그 사람이 명예훼손하는 발언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걸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사실인 한에 있어서는 공익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폭로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라고 하는 법정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여러분 다 숙지하셔가지고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조금 덜어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우리 언론이나 우리 이제 일반 국민들도 너무 지나치게 그 피해자들에 대한 선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걸 바라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